네, 자, 오늘 그 모의고사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교육학에서는 특히 연습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찡팅과 판팅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찡팅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CG의 그 정보 하나하나 이제 놓치지 않고 정밀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판팅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 내용만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듣기 방식이었다. 그 다음에 듣기 연습의 설계 부분에서 듣기 평가 설계, 그래서 다양한 듣기 연습 지문을 파악하고 또 문제 설계하는 그 유형 파악하는 그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대화문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표현되는 관용적 표현이라든가 문맥을 통해서 이제 답안을 찾아내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그 문형을 이제 잘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 9번 말하기 지도 설계에서 그 얼화온의 발음 원리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어학개론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어학개론에서 성조 변조의 이해를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그 성조 관련, 즉 삼성과 사성의 변조를 살펴본 바 있죠. 그래서 일단 그 변조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 표, 그 다음에 여기 변조된 단어 찾기 이런 유형 잘 파악을 해두시고, 이제 삼성의 변조는 다른 삼성 앞에서 이성으로 변하는 것과 다른 그 삼성자 비삼성자 앞에서 반삼성이 되는 경우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동일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경성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앞에는 이제 이성으로 변하고 뒤에는 삼성으로 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항다오 샤오 시앙에 대한 이제 각각의 다음자 알아두시고, 취성지는 그 다른 취성지 앞에서 반 취성 5-3으로 발음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입성자 변조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부, 치, 빠는 이제 공통적으로 입성자인데요. 얘네들의 이제 변조 조건을 파악을 하는 문제를 냈었죠. 그리고 상용되는 성어를 이제 같이 내므로써 그 용법까지 함께 파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의 변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나 뿌가 각각 사성과 이성으로 발음되는 예제, 그리고 경성으로 발음되는 경우, 치와 빠는 이, 뿌와 달리 변조가 반영이 돼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현대 한어에서는 안 되는 추세다. 그리고 경성의 이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일단 경성의 세 가지 기능, 의미, 품사, 구조를 변별할 수 있다. 그리고 경성의 물리적 속성상에서 음색상의 변화를 우리가 성모와 음모로 나누어서 살펴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경성을 읽어야 되는지 어법 경성 경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의미 변별 기능이 있어서 이제 경성을 읽을 때와 원래 도금대로 읽을 때 각각 어떠한 그런 뜻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품사일 때는 각각 품사는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도 이제 그 구조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음색상의 변화는 다시 성모, 음모로 나눠서 성모에선 탁화 현상, 음모에선 중앙원음화, 운미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법 경성으로 읽어야 되는 경우에서 중접사라든가 더우와 같은 이제 접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취시양 똥츠가 이제 그 경성으로 읽히는 애와 그렇지 않은 예를 같이 비교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중첩이라고 하더라도 동사는 이제 경성으로 읽히는데 형용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 뒤듬절이. 그 다음에 즈하고 도는 접사로도 쓸 수 있고 어근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접사로 쓸 때만 경성으로 읽힌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방향보어로서 쓰일 때는 이제 경성으로 읽히는데 가능보어로 쓸 땐 그렇지 않다는 거, 목적으로 쓸 때도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기조사 아의 음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앞 음절의 음미가 무엇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제 어떻게 발음이 나고 이제 한자로는 어떻게 쓰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한자 표기, 하나병원 국제음성기호의 그런 그 발음 표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중국어 문법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의 용법을 구별해가지고 이제 티앤콩 하는 문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이건 게이티 다 대상을 나타낼 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각각 어떤 동사와 호응하는지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 또이건 게이티가 각각 또이는 어떤 관련 대상 혹은 나의 주관적 태도, 감정을 나타내는 대상, 또이다의 관시 등 나타낸다고 했고, 건 같은 경우 시의 통도 또이시앙, 그 다음에 웨이나 게이는 부 또이샹.
그리고 쇼이죠. 그 다음에 T는 따이티도 또이시한 각각 나타내게 된다. 그 다음에 건에 이제 품사 구별해가지고 건이 가지고 있는 품사 구별시 동사랑 정치사일 때는 이제 본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로, 그 다음에 이제 건이 동사냐 전치사냐 접속사이냐 할 때는 그 위치 변동이 가능하냐, 부사어를 첨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명사할 때는 각각 이제 그 발 뒤꿈치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용 전치사 용법 중에서 총과 리의 비교, 그 다음에 뚜위와 꾸안위의 비교, 그리고 샹과 차오 왕의 비교, 마와 빼이 했었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거리간격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따오의 격식을 써야 되느냐, 주관적 태도 평가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관련되어지는 범위를 나타내느냐, 그 다음에 뒤에 사람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리고 쇼시를 이끌어내느냐, 시시를 이끌어내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접속사의 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명사성 성분을 연결하는 접속사 흐어가 수로성 성분을 연결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시랑 호어저 중에서 하이시는 주로 의문문에 쓰이지만 진술문에 쓰일 수 있는 경우 부추해딩도 위치 나타낼 때 가능하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고대문학에서 중요한 스테디셀러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수 전환시파, 변세시파.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각각의 유파별 대표 작가의 대표 작품 주제를 같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재, 제재, 품격, 언어 형식 관련 그 비교 이렇게 표로 나눠드렸고, 이제 매번 바뀌는 부분은 이제 제시되는 작품이 어떤 것일지니까 이 작품을 많이 받으시고 이거의 주제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품격에 있어서는 산수 전환시파는 칭신지 란단위엔 시엔시 빠지면 안 되는 키워드고, 변세시파 같은 경우에는 칸카이 시용회라는 정도가 이제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백거의 시는 스스로가 포뉴시 한적시 감상시 잡리를 시로했고요. 이거를 이제 나눌 때 꼭 여원구성 원문이 발췌가 되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자신의 시체별 주제 및 특징, 그래서 대표 작품하고 매칭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백거의 신악보 운동이 제창하는 바는 이 풍류시와 괴를 같이 한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풍류시의 대표 작품은 칭페, 경비랑 그 다음에 마이탄원, 메타논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감상시의 대표로는 시험에 나왔던 게 장한가와 이제 또 중요한 게 비파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모의고사에서 살펴본 건 장상사, 장샹스라고 하는 부인의 편지를 백거이가 각색한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현대소설 그 유파 중에서 자익 시기에 경파, 해파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파가 가리키는 건 뭐고 해파가 가리키는 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해하고 각각의 문학적 주작과 작품 창작 경향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경파가 주로 나타내는, 해파가 나타내는 건 지역적 특색도 있지만 정치적 성향도 있다. 그래서 경파와 해파가 이제 그 나누어지는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이제 경파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베이징 텐진이고, 그렇죠?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는, 그래서 문학이 정치에 예속화되는 것을 이제 반대하면서 순수한 어떤 예술 지상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소재는 현실적인 걸 택해서 낭만주의, 현실주의가 같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파 같은 경우에는 상업화 기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도시,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요 줄거리로 하면서 주인공 내면의 심리묘사,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찡웨이 샤오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경파, 해파도 비교해야 되지만 찡파이와 찡웨이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미의 품격 현상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표 작가 노사의 대표 작품 2개, 로더 샹즈, 그 다음에 또한 혼치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찡월이라고 하는 것, 찡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베이징의 특색, 언어적, 인문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이야기를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